네. 반갑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방주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리더님들,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에어 쿠션. 제가 열심히 써보고 있었는데요. 너무 멋진 제품이네요. 이번에 새로 써보니까. 지금 Q 사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10분째 두들기고 있다 보니까 얼굴이 패왕별이처럼 된 것 같은데, 보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창원에서 이렇게 오는데, 정말 많은 신경을 바지와 신발에 쓰고 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 보니 우리 이글드림의 실장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앉아서 하게 되어 결국 보여드리지 못하는 사태가 생겼네요. 네,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수익 구조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익 구조를 시작하기 전에요. 저한테 이제 제가 두 번째 수익 구조다 보니까 어,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바꾼다고 사진을 못 보냈는데, 실장님께서 정말 제 멋진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이런 느낌 아닙니까? 네, 동남아 순회 공연 환갑잔치 전문 가수 노래 제목이 최신곡 보상 플랜 뭐 이런 느낌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줘서 왜 실장님이 나한테 이러셨을까라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 아메이 수입의 특징과 또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메이 수입의 특징 첫 번째 본업의 추가 수입입니다. 저도 아메이 비즈니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본업의 추가 수입이라는 것에 꽂혀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23살 때였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만 꾸준하게 나와도 좋겠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여유가 생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비즈니스를 엄청 크게 생각하거나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아메이의 어떤 사이드 잡의 기회로 많은 분들이 추가 수입을 발생시키고 계시는데요. 이건 한국 아메이뿐만 아니라 한국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어떠한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긱 경제라고 그러죠. 엔잡러, 부캐의 시대. 이제 부업을 하는 사람을 보고 가난해서 부업을 한다. 혹은 힘들어서 부업을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스페어 시간을 자기를 더 성장시키고 자기 효용성 그리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데 써나가는 사람들이 부업을 한다, 엔잡을 한다라는 그런 멋진 이미지로 점점 바뀌고 있더라는 거죠. 모든 연령대에서 이렇게 부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20대 여성부터 직장 여성까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 혹은 사이드 잡이 있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중령층 남성, 그다음에 장년층, 중년층 여성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어떤 사이드 잡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다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의 추가 수입이라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 중에 한 분이 간호조무사셔요. 간호조무사신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약 한 7년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7년 정도를 하셔서 한 6년 정도쯤 되었을 때 18%, 네, 18% 혹시 아시죠? 그죠? 18%가 되셔가지고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됐겠죠. 그것과 간호조무사 수입을 합쳐서 따님을 이탈리아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그걸 모아가지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아메이 비즈니스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18%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당신의 목표는 몇 퍼센트입니까?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메이 추가 수익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 더 올려 드렸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메이 추가 수익을 통해 가지고 아예 학원을 한 군데 더 보낸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쓰임새는 다양하지만 누구나 다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라는 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는 저희에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쇄 수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쩌면 모두에게 필요하지는 않지 않나? 옵션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처럼 오래 살아야 하는 게 당연시되는 시대에서는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55세까지는 일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수입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수입이 없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저희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차제 생활비로 40년을 아니 50년을 저희가 생활한다고 한다면요. 바로 12억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50년 동안 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으면 12억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물가가 올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0억, 30억. 그럼 남은 기간 동안 1년에 1, 2억씩 모아야 한 2억씩 모아야 저희가 2, 30억을 모을 건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2억을 벌어야 2억을 모으지. 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공감합니다. 왜 저희가 돈을 모으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한국 사회는 제 생각에는 관음증이 심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걸 좋아하고 우리 예전 시대에는 뭐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의 삶을 지켜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공동 연대의식 비슷한 게 항상 도사리고 있죠. 그죠? 어떤 거냐면 각 나이대별 해야 되는 보이지 않는 의무사항 같은 게 있더라는 거죠. 몇 살쯤 되면은 어느 정도 중형차 정도는 다 줘야 되고 아이가 둘쯤 되고 애들이 한 중학생쯤 되면 적어도 몇 평 정도는 살아줘야 되고 이런 희한한 공식 비스무리한 게 있다 보니까 그 나이 때 해줘야 되는 것들을 그냥 문화에 맞게 또 눈치에 맞게 매해 해 나가다 보니까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삶의 후반전에 대한 걱정을 모두가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95대 5지만 이 표에서 본다면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 그리고 유한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위에 계신 분들은 봉급생활자죠. 나의 노동 수명이 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 즉 사장님이 허락할 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 삶을 풀커버할 수 없겠죠. 그 수단이라는 게.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사실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긴 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도 건재할 수 있는 자영업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주위만 봐도 커피숍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이 하니까 손님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젊을 때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인쇄수익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쇄수익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전 세계에서 돈 버는 공식이 이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인쇄 수입을 버는 자와 하나는 인쇄 수입을 벌도록 돕는 자. 딱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헬퍼입니까? 테이커입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분, 배우자분들이 인쇄 수입을 벌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인쇄 수입을 벌도록 돕고 있는 분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만약 돕고 있는 쪽이라면 지금쯤 방향성 제고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메에서는 정말 많이 플레이가 됐던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분이 차를 열심히 치우죠. 이제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눈이 많이 와서 차가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손에 바람 불면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치우고 계시죠. 네. 이렇게 열심히 치웠는데 불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다 치웠는데 앞에 차가 내 차였죠. 뭐예요? 열심히 치우고 보니까 남의 차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내 삶에서 5분, 10분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뿐이지만 사실은 내 인생 평생이 남의 삶을 짓는 데 쓰인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인쇄 수입, 다른 사람의 부를 만드는데 내 인생의 전반이 다 쓰여버린다면 그걸 나중에 깨닫는다면 얼마나 큰 현타가 몰려올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의 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바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 보시면 그런 나의 것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거나 두 번째 맥도날드처럼 지점을 구매하시거나 세 번째 그것도 안 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왜 이럴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가지 다 경제적 자유, 즉 인쇄 수입과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다고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얻고 누구나 인쇄 수입을 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일들은 인쇄 수입을 얻는 일과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얻는 일과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직장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인쇄 수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그걸 파이프라인과 물통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물통 안에 들어있는 물이 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젊을 때는 호기롭게 물통 크기를 더 키워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더 많은 물을 풀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언젠가 내가 더 이상 물을 뜰 수 없을 때 난 더 이상 수입을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직장인과 의사, 뭐 전문직 같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의 차이는 물통의 크기의 차이지 돈 버는 공식은 똑같더라는 거죠. 결국 내가 더 이상 물통을 나르지 못하면 수입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수입의 양을 늘릴 게 아니라 수입의 종류를 한번 바꿔보는 거. 훨씬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파이프라인,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나가는 파이프라인은 너무 미세해서 그 효과도 미미할 겁니다. 빨대 같은 파이프라인에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품 바꿔 쓰면서 받는 6천 원은 아마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 6천 원이 6만 원이 되고 60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때 내가 파이프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아메이 수입의 세 번째 특징은 상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여러분 상속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아직 많이들 못 받아 보셨죠, 그죠? 보시면 한국 아미에서는 상속 사례가 생각보다 종종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고 권석창 씨라는 분께서 이분이 아메이를 살아생전에 열정적으로 하셨던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나이가 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 밑에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핀업을 해버린 거예요. 돌아가신 상태에서요. 그래서 아마그램에 실리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가신 분은 통장이 없으니까 이게 상속이 되는 거죠. 상속이.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받아갔냐 보니까 딸과 사위가 아미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데도 꾸준하게 이 수입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속 못 받으셨다 그랬죠. 상속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하면 뭡니까? 속상이죠. 속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상속 못 받았다라는 게 상속 안 해줄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만 나오는 상가 하나만 물려줬었어도 매 명절마다 그리 즐거울 수 없을 건데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정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그런 선대가 되어보는 거 정말 멋진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무제한 수입입니다. 무제한 수입이라는 건 첫 번째 생활 필수품 베이스고요. 생활 필수품 베이스. 자, 우리가 쓰는 제품들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쓰십니까? L400을 쓰십니까? 그럴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시잖아요. 화장실 가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뭐 염색도 집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스크럽, 뭐 클렌징 오일, 뭐 클렌징 워터 이런 것도 쓰시죠. 치약 칫솔 치약 칫솔 치실 가글 이런 것들 쓰시고, 그다음에 뭐 비누, 물비누, 바디 샴푸, 바디 로션 이런 것도 바르시잖아요. 휴지도 쓰셔야 돼요. 여성분들 생리대도 쓰시고, 뭐 스타킹 같은 거 신으시고, 욕실 세정제, 변기 세정제 이런 것도 쓰실 거고, 나오면서 향수도 뿌리고 스타킹도 신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스킨을 바르잖아요. 스킨 바르고 화장솜을 꺼내서 스킨을 바르고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 선크림을 바르고 기초가 끝났다 그러죠. 그다음 고급은 뭡니까? 베이스, BB, CC, 방금 보여드렸던 에어쿠션 이런 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너무 촉촉하네요. 전 기존의 에어쿠션은 다 좋았는데 너무 매트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겨울철에 쓰기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건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에어쿠션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도 뭐 파운데이션, 파우더, 팩트, 뭐 볼터치 이런 것들, 눈에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섀도우 이런 것들, 입술에는 립밤, 립글로스, 립스틱 이런 것들, 뭐 컨실러,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컨실러 뭔지 잘 모르십니까? 컨실러는 남자분들 잘 모르시죠? 얼룩 제거제 같은 게 있습니다. 여성들 얼굴에 바르는 건데,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쓰러진 걸 일으켜주는 신비의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이 쫙 있습니다. 또 그게 끝이 아니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김, 김치, 참치, 미역, 꿀, 고등어, 뭐 소금, 간장, 쌈장, 된장, 고추장, 들기름, 참기름, 포도씨, 올리브유, 그다음에 소면, 라면, 짜장면, 컵라면, 켈러그. 그러면 또 밥맛 없을 때는 뭐 라면, 짜장면, 뭐 이런 것들 먹잖아요. 그리고 또 비타민 같은 거 먹죠. 뭐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또 뭘 합니까 우리가? 커피, 녹차, 주스. 설거지는 혼자 합니까? 퐁퐁, 수세미, 고무장갑 셋이서 하죠, 그죠? 빨래는 전처리 세제, 본세탁 세제, 섬유 유연제, 울 샴푸, 뭐 표백제 이런 것들을 쓰죠. 그다음에 주책 세제, 그다음에 밀대걸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애기 있는지 기저귀, 분유, 물티슈, 공기청정기, 칼, 가위, 냄비 이런 것들. 지금 말한 게 한 70가지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예. 제가 자세히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간단히 얘기했죠. 제가 휴지라 그랬지 각 티슈, 물티슈, 키친타월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대충 얘기해도 70가지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활 필수품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치약이 떨어지고 비누가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워야지요. 떨어졌으면 주워야죠. 네, 재구매를 해야 되죠.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이 재구매가 또 무제한 수입의 첫 번째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로 신제품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L400이라는 멋진 제품이 나오고 이번 또 방금 보여드린 쿠션 제품 나오고 또 이뮤니티 디펜스가 나왔죠. 디펜스가 나오고 이번에 또 새로운 유산균 약 한 4, 5월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아시죠? 맞춤형 유산균이 나온다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춤형 유산균은 여러분들의 대변을 채집이라 합니까? 변기에서 모아서 보내면 본사에서 그걸 그 안에 있는 균을 연구해서 나한테 없는 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주는 거죠. 맞춤형 유산균. 그러니까 이래 얘기하니까 어우 더러워. 뭐 제 변을 어떻게 그걸 담아가지고 아우 어떻게 그렇게 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변을 받는 과학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변이지만 그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수천 명 수만 명의 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변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저는 1,000만 원 줘도 그거 못할 것 같거든요. 고마운 마음으로 변을 담아서 제 변을 분석해달라고 한번 던져 봅시다. 그리고 또 무제한 수입의 근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관리를 회사에서 해준다는 거죠. 가입은 제가 시킵니다. 가입은 제가 시키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 제품을 배송해 주는 건 누가 합니까? 회사가 하죠. 그 사람 캐시백이 발생하면 캐시백 지급은 누가 합니까? 회사가 하죠. 그 사람이 반품을 하면 반품도 돌려주는 거는 회사가 합니다. 저는 가입을 하고 관리는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가입시켜 나갈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모든 걸 관리 감독해야 된다면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 해봤자 3명,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점을 분양을 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대부분 프랜차이즈들은 본점이 지정을 분양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1단계밖에 네트워크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죠? 맥도날드가 본사로부터 지점을 받을 수만 있죠. 맥도날드 울산점이 맥도날드 언양점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점이 지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뻗어져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방중하인 저는 저희 스폰서님으로부터 봤을 때 저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저희 파트너로 봤을 때는 저는 본점이 되는 거죠. 즉 뭐냐면 본점이 본점의 권한을 계속해서 복제시켜 나가는 무한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무한대 네트워크가 여기서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이걸 보고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정말 무서운 거 이겁니다. Don't let running out ruin your rhythm. Introducing the Amazon Dash button for Prime members. A simple way to reorder the important things you always run low on, so you'll 그 never run 브랜드의 out. 버튼을 집에 설치를 해서 그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주문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근데 여러분 편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돈을 내지만 편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돈을 벌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 네트워크에도 그런 서비스들이 들어오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될 건지 버튼을 설치하러 다니는 사람이 될 건지 저는 이 설치를 한 번의 설치를 통해 인쇄 수입이 가능해지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생각을 Prime members 한번 request your 해봤습니다. Amazon Dash.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사업, 외화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 리더님을 만났는데요. 한 달에 4-5나라에서 아미 캐시백이 나온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니까 여기 나가 있는 나라 중에 4-5나라에 네트워크가 걸쳐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아는 사람이 많으신가 보네요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네트워크에 뎁스에서 외국으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외화 수입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 비즈니스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구나.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들어가 있고 철수를 한 나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나라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기회를 줬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이 수입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광고와 유통비를 줄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온다라는 캐시백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온다는 유통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운데 800원이라는 돈이 우리 여러 광고 모델이나 유통점을 먹고 살게 해줬죠. 그걸 대형마트가 한번 줄여줬고요. TV 홈쇼핑이 편리를 제공하면서 또 뺏어왔죠. 그래서 요즘에는 200원에 만들어서 700원에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가운데 중간 유통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는 350원에 만들어서 700원에 제공을 하면서 가운데 350원이라는 광고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거죠. 소비자에게. 그래서 우린 광고를 하는 거죠. 어떤 광고를 할까요? 제가 요즘에 하는 광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썼었는데요. 출판사에서 책을 한번 인스타로 광고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광고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예은이 할 수 있잖아. 어? 네, 이런 광고를 내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광고를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광고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드나 싶어서 그 뒤로 홍보나 광고를 하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를 미친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광고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컨셉이 뭔가 제품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고 뭐 장점을 나열하고 요즘 코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인스타 릴스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맨즈팩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와, 이런 게 광고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응. 밥 먹고 뭐 할 거야? 자야지. 입맛이 없네. 밥맛이 없네 하면서 일어나죠. 네. 아, 이런 게 맨치팩 광고가 아닌가. 얼마 전에 저도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나 올렸는데요. 공유 광고를 올렸죠. 도깨비가 칼에 찔린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칼이 찔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칼갈이 사세요라고 제가 올려놨죠. 좋은 명절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따로 운영하는 인스타 계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광고용 인스타. 그래서 이게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뻐근해요. 그 해결책은 뒤에 나오죠. 그럼 오후에 일어나세요. 아, 이런 명답이 없죠, 그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다면, 그럴 수 없다면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 팩 이런 느낌, 그죠?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중독, 틈만 나면 게임 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밥 먹고 할 뿐,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맞죠? 그 다음에 디톡스라고 놓는 거죠. 해독해야죠. 중독돼 있으니까. 홍진경, 아무나 소화 못하는 패션 역시나 소화 못해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 자체도 너무 웃긴데 소아앤 이스트비 이런 게 저는 요즘 이런 결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어쨌든 많은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광고비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건 재밌자고 얘기를 만들어 놓은 거고 저희 대부분의 광고를 이루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구정 광고죠, 그죠? 구정 광고로 이루어져 있고 PV, BV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PV는 거의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조금 미비하게 조금씩 낮아졌다 올라갔다 하긴 하지만 거의 고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BV는 물가 연동이라서 가격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번에 한국 아메이 제품들 3월에 약 한 300여 가지 제품들이 가격이 오르는데요. BV도 같이 오르죠, 그죠? 그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건데요. 더블X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82,000원, PV가 5만 점, BV가 75,000점으로 대략 약식으로 잡아보겠습니다. 3% 달성은 20만 PV, 더블X 4개죠, 그죠? 그럼 32만 원이고 32만 원이면 20만 PV가 완성이 되고 30만 BV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달성한 3%의 BV를 곱하면 6,000원이 아닌 9,000원이 되는 거죠. BV에 곱하는 겁니다. 그럼 SP를 성취하면 어떻겠습니까? 1000만 PV니까 더블X 200개가 필요하겠죠. 더블X 200개가 필요하면 1000만 PV. 그럼 BV는 1500만 BV가 되겠죠. 지금은 거의 한 1650만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BV는 그렇게 오릅니다. 21%를 하면 315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2051년에 물가가 10배가 올랐어요. 뭐 버스비도 뭐 만원 하고 소나타가 3억 하고 하는 거죠. SP를 성취하려면 PV는 똑같아요. 1000만 PV. WX도 200개는 똑같아요. 근데 보너스는요. BV는 더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 5천만 BV가 돼서 수입이 3,150만 원. 즉 물가 10배 오르면 소득도 함께 10배 오르기 위해서 PV, BV 밸런스를 잡아놓은 거라는 거죠. 요걸 잘 이해하면 아메이가 정말 중장기적인 비즈니스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PV, BV를 근간으로 해서 세 가지 월간 보너스, 연간 보너스, 일회성 보너스로 나뉘는데요. 먼저 월간 보너스의 1차 보너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신 그림이죠. 1차 보너스는 내가 쓰고 알리고 해서 내 파트너에서 1000만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의 보너스를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되면은 전체 매출, 스폰서의 전체 매출은 80이죠. 80에서 6% 48,000원이지만 내 몫을 빼주고 남은 게 스폰서께 되죠. 그럼 36,000원을 빼주니까 12,000원. 나도 A와 B 6,000원, 6,000원을 빼주고 남은 게 24,000원이 되죠. 그래서 아메이는 수입이 역전이 된다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1차 보너스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실제로 BV가 적용되면 여기 모든 수익에 1.6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건 9,000원이 되는 거고 이건 한 4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수입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6명에게 알리고 이 6명이 각자 4명에게 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수입은 약 50만 원, 54만 원 정도가 되지만 실제로 여기서 1.6을 곱하게 되면 수입이 약 9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죠? 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이번 달 저에게 나오는 수익이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알린 이 동생이 4명에게 알렸지 않습니까? 그 4명들이 또 이 제품을 써보고 감동을 받아서 2명 정도 더 알렸을 때 전체 매출은 약 1580만 매출이 됩니다. PV입니다. 퍼센테이지를 결정하는 건 PV입니다. 그렇게 되면 331만 8천원이지만 떼어줄 파트너들 다 떼어주고 나면 저의 수익은 약 한 150만 원 정도. 하지만 여기서 1.6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 23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24%를 적용을 받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일까요? 모르는 친구일까요? 모르죠. 이 친구가 저에게 주문할까요? 어플로 주문할까요? 어플로 주문하겠죠. 그럼 배달은요? 제가 해줄까요? 대한통운기사가 해줄까요? 당연히 대한통운기사님이 해주시겠죠. 그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나의 현재함과 내가 현재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는가와 이 사람의 소비가 연관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인쇄 수입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와 이 사람의 소비가 연결됨이 연관이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뎁스만 내려가도 바로 실현이 되어 버리니까 아미 비즈니스가 대단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제품 품질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0만 매출 너무 크지 않나? 1000만 매출. 아유,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해? 돈으로 치면 뭐 1600만 원, 1800만 원 될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번 볼게요. 제 파트너 맵인데요. 여기 보시면 홍길동이 1316만 PB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홍길동이 대단하냐고 할 수 있지만 자, 홍길동의 첫 번째 그룹이 홍두깨 716만 매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 성춘향 449만 매출, 세 번째 그룹 변사또가 100만 매출, 네 번째 그룹 사또밥이 44,000, 다섯 번째 밥딜런이 18,000 그룹. 자, 이걸 다 합쳐서 1,300만 원이 된 거지 자기 혼자 1,300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알린 사람이 알린 것까지도
총 매출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서 만드는 1000만 매출이라는 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혼자서 만들었든 20명이서 만들었든. 뭐 잘 파는 사람은 혼자서 1000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쓰고 알리다 보니까 1000만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죠. 홍두깨가 716 했다니까 홍두깨가 대단하구나. 홍두깨 한번 볼게요. 홍두깨 밑에는 홍진영 씨가 있었습니다. 515만 매출을 했죠. 즉 뭐예요? 홍두깨 씨도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진영 씨는 515만 혼자 했을까요? 보니까 홍진영 씨 밑에 홍홍홍 씨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혼자 500만 매출을 했죠. 홍진영 씨는 혼자가 아니고 홍홍홍 씨 그룹 내에서 500만 매출을 했기 때문에 홍진영 씨가 실제로 이룬 자기 매출은 10만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쓰는 사람, 10만 쓰는 사람, 50만 쓰는 사람, 100만 쓰는 사람들이 총총이 모여가지고 1000만 매출이 매달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의 비밀이고 이게 네트워크의 무서움인 거예요. 아시겠죠? 1000만 매출은 즉 21%는 혼자서 해가지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해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쓰고 알리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좀 더 넘어서서 1100만이 돼버리면 퍼포먼스 플러스라 그래서 23%를 인정을 받고요. 수입이 한 3, 40만 원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퍼포먼스 엘리트라고 그래가지고 1500만 PV 이상이 되면 24%, 그 루비는 26%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00만 PV 이상이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와 너무 먼데? 너무 감이 안 오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아메에서 두 가지 핀을 신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네,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보시면 본인이 9%, 즉 120만 매출을 성취를 하면서 세레그가 20만, 3%씩 각각 성취를 하게 되면 제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고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시면 한국아미에서 굉장한 샘플 키트를 집으로 달성할 때마다 12번을 18달 안에 12번을 보내드리고요. 브론즈 빌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0만 즉 15% 이상을 성취를 하면서 세레그가 6% 이상을 성취를 했을 때 본인의 원래 수입은 이런 분들이 70만 원 많으면 80만 원 정도 했는데 본인 수입의 30%를 즉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이 약 70에서 한 150만 원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브론즈 빌드에 도전을 하고 계시고요. 브론즈 빌드가 작년 대비 올해 5배 정도가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했다라는 건 보상 대비 난이도가 좀 쉽다라는 거죠. 보상 대비 난이도가 쉽다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하신 게 아니라 평범한 주부, 평범한 직장인, 저희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해낸 거라는 거죠. 지금 이걸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빠르면 3개월 또 뭐 6개월, 어떤 분들이 1년만 해도 충분히 브론즈 빌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한 탄탄한 인세 수익, 인세 같은 100만 원의 추가 수익 브론즈 빌더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 브론즈 빌더를 만드는 게 바로 저희가 속해 있는 이글드림 그룹의 모든 시스템 안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근데 브론즈 빌더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400만 PB 하면 안 돼요? 그냥 400만 PB 한 사람과 브론즈 빌더를 갖춰서 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플래티늄 갈 확률이 다르더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15% 일반적으로 한 15%, 나 혼자 그냥 물건을 잘 팔아서 한 사람들은 플래티늄 갈 확률이 1이라면 666, 즉 6%를 3그룹 이상 달성한 사람들이 15%를 달성하는 가능성이 8배가 높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한국아메이가 30%의 추가 지출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투자예요. 왜 투자할까요? 우리가 PT 되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플래티늄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 브론즈 빌더가 답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로 한번 가보길 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1000만 네트워크를 완성을 하면 SP가 되면서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1000만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지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됩니다. 매달 1000만 매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이 12달 이어졌고요. 그러면 1차 보너스가 약 한 2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크게 착오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론즈 보너스도 함께 받게 되죠. 그죠? 그러면 한 달에 30%를 주니까 200만 원에 대한 30%는 60만 원. 그럼 72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합계가 월 260만 원, 3,120만 원이 되고요. 이게 월간 보너스로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핀 보너스입니다. 1000만 매출을 6번 하면 플래티늄이 되고요. 12번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기 때문에 250, 500을 합해서 750만 원이 핀 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플래티늄 이상, 즉 Q를 6번 한 사람 이상은요. 작년 대비해서 1000만 점의 횟수가 몇 개 성장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자기 1차 보너스에서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우리에게 수익으로 돌려주는데 바로 2,400의 50%니까 1,200만 원이 일시불 보너스로 나옵니다. 요 세 가지를 합치니까 바로 이분이 받는 보너스는 5,070만 원이 됩니다. 야,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을 때는 수입이 3,500만 원, 작으신 분은 3,000만 원대였어요. 지금은 5천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발전 아닌가요? 그럼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보석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핀이라는 건 내가 1000만 매출을 만들어서 200만 원을 버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2명을 혹은 3명을 혹은 6명을 200만 원을 벌게끔, 즉 1000만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서 도와준 사람들을 뜻합니다. 2명을 1000만 매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즉 2명을 200만 원 벌 수 있도록 도와준 사파이어를 한번 볼까요? 사파이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그룹을 1000만 매출로 독립을 시키고 사이드가 1000만인 리더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1차 보너스는 사이드 1000만 때문에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겠죠. 그럼 2차 보너스는 간단하게 계산법을 알려드리면, 복잡하게 알려드리면 독립한 그룹의 BV의 6%를 받는 거고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한 그룹을 독립하면, 독립이란 건 1000만 매출을 뜻합니다. 제 파트너가 스스로 1000만 매출을 하게 되면 그분이 200만 원을 벌게 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서 저에게 1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몇 명을 200만 원 벌게끔 도와드렸나요? 그죠? 2명이죠. 2명을 200만 원 벌게끔 도와드렸으니까 2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200만 원이 나오니까 2차 보너스도 200만 원 12달 쭉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월간 보너스가 약 4,8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월 400만 원씩. 핀 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핀 보너스는 이거는 제가 이번에 바뀐 거 수정 전이거든요. 그래서 바뀐 걸로 하면 여기서 30만 원씩 더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지만 실제로 1,6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는 이제 지난달에도 제가 Q를 12번 했고 이번에도 Q를 12번 했거든요. 그래서 유지기 때문에 35%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840만 원에서 2,400에서 35%를 하니까 84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새로운 보너스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인데요. 작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할 때는 저는 독립한 레그가 없었죠. 근데 이제 독립한 레그가 생기면은요.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 즉 독립 레그에 대한 보너스가 생깁니다. 파운더스 PT부터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는 6개 이상 성장을 하면 70%를 줍니다. 어디에? 2, 3차 보너스 총합의 70%. 2차 보너스가 2,4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70%를 하면요. 1,680만 원을 주더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작년에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기 때문에 저는 Q를 했지만 독립한 파트너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두 그룹이 12달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독립한 파트너가 24번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개 이상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70% 구간을 인정을 받는 거고 거기에 스타트 머니는 2,400만 원이죠. 거기서 70%를 받으니까 1,680이 된 겁니다. 이걸 총합을 하면 8,920만 원. 여러분, 아메이는요. 정말 많은 사람을 잘 하는 게 아니라 2명만 제대로 가르치고 복제를 시켜도 8,920만 원 되더라고요.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첫 번째, 나부터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복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 한 번 더 해봤고요. 세 번째는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3그룹 이상을 200만 원 벌게끔 도와주면 에메랄드가 되는데요. 그리고 사이드 1000만 매출을 완성한 친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보너스는 사이드 1000만 때문에 200만 원이 되고요. 2차 보너스는 한 그룹을 독립시키면 100만 원 정도의 2차 보너스가 생긴다고 아까 가정을 했으니까 3그룹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3,600만 원. 이렇게 하면 합계는 약 6천만 원이 되죠. 월간 보너스는 6천만 원인데 핀 보너스가 어마어마하죠.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1280, 1600 아마 여기서 40씩 더 붙을 겁니다. 그래서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핀 보너스가 생기죠. 그죠? 그리고 퍼스널 성장 보너스. 여기서 제가 빠뜨린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작년 핀을 유자격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210, 320 사파이어 파운더 사파이어 그 보너스도 함께 붙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성장 보너스는 아까와 같죠. 1차 보너스 2,400만에 대해서 12큐를 유지했기 때문에 35%를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840만 원.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는 2차 보너스에서 또 우리가 큐가 6개 이상 늘었으니까 70% 구간에 인정을 받죠. 그럼 3,600에서 70%면 얼마일까요? 바로 2,520만 원이 되겠죠.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합계가 에메랄드 0.25까지 쳐서 합계가 약 1억 2,440만 원입니다. 월 천 수입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부터 시작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이제는요. 여러분, 세 그룹입니다. 씻고 먹고 세 그룹입니다. 정말 이 세 그룹만 제대로 복제를 시키면 된다면 우리가 망설일 시간이 있나요? 지금부터 세 그룹 한번 제대로 찾아보고요. 어떻게 하면 세 그룹과 함께, 세 명과 함께 미팅을 드릴 수 있을지 매일매일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다이아몬드, 6그룹을 200만 원 벌게끔 도와주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면 수입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수입 구조를 계산해드리기 조금 더 복잡을 하고 수입의 편차가 꽤 큽니다. 수입이 작은 다이아몬드는 1억 5천을 받겠지만 수입이 많은 다이아몬드는 3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수입은 또 여러분들이 그 레벨이 되어가지고 또 좀 더 깊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맷은 아까 말씀드린 보석핀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이아몬드 그리고 FAA 몇 가지의 보너스가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근데 난 모르겠고 그냥 나 빨리 에메랄드 가고 싶은데 이런 그림 말고 그냥 빨리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쉽게 뭔가 좀 간단하게 정리된 거 있습니다. 바로 이글 드림의 복제 사이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바로 이 BBCC라는 곳에 세 분과 함께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에메랄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뭔데? 1,000만 매출을 하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건 좀 어렵잖아. 그럼 좀 어렵잖아. 그러면 또 있습니다. BBS, 브론즈 빌더가 될 수 있는 이런 교실에 세 그룹에서 각 2명과 함께 들어가면 이분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BBS를 갈 수 없으니까 탱코아 미팅에 이 그림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탱코아 미팅도 처음부터 갈 수 없으니까 어떨까 할까요? DBC부터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게 좋겠죠. OM부터 이런 그림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좋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미팅에 함께 듣는 사람들을 늘려나가고 그 늘은 사람들이 미팅의 수준을 올려나갈 수 있게끔 가이드하는 거. 이미 복제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이글 드림은 고속도로를 닦아놨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팀에서 아메이를 하게 된다면 제가 길까지 닦으면서 안내를 해야 되지만 이미 닦여 있는 많은 수많은 이글드림의 선배님들이 그리고 권인건 윤영민 스폰서님께서 깨끗하게 닦아 놓은 하이웨이에 우리는 시동 걸고 직진만 하면 오토파일럿만 딱 걸면 쫙 가지는 거죠. 거기에 누구를 동참시킬 건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2012년이지 않습니까? 2012년 2022년이죠. 저의 나이가 여러분 놀랍지요. 올해 제가 40이 됐습니다. 어릴 때 40놈의 손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40이 되니까 참 새삼스럽네요. 저희 와이프가 39입니다. 우리 첫째가 지금 이제 올해 감격스럽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갈라 합니다. 8살입니다. 이제 저희 둘째가 6살입니다. 제가 23세 아메라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6년, 17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 안에서. 아메 안에서 보낸 17년이, 16년, 17년이,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40이 된 게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23세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아메하기 어리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친구들이 물건을 사질 않더라고요.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어머니를 만난다든지 혹은 제 친구보다 나이가 좀 많은 10살 정도 많은 삼촌이나 형들을 만나러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훈계를 하는 거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런 벌써부터 돈 하고 있냐.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게 그런 거죠. 보너스 설명하면 3% 하면은 6,000원 나온다면 호주머니에서 6,000원 꺼내서 6,000원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 6,000원 내가 줄 테니까.
뭐 이런 것들 몇 번 듣고 돌아가서 공부나 해라. 취직이나 잘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아우 나중에 어떤 사람이 피해 의식이 생기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칠판을 들고 사업 설명을 다녔거든요. 칠판을 딱 들고 사업 설명을 이제 문 앞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으면 막 떨리는 거예요. 어떤 떨림이냐면 아 거절 안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혼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떨림이 있는 거예요. 매번 혼을 내니까. 그래서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빨리 나이가 들고 싶다. 그래서 30이 되었어요. 30이 되니까 그래도 30도 어리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30대부터는 40 됐으면 좋겠다. 40쯤 되면 이제는 진짜 내가 좀 뭔가 경제 인구 중에 조금은 성숙한 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40이 너무 되고 싶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40이 딱 되고 나니까 또 자꾸만 30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돌아보니까 저만 40 된 게 아니고 제 친구들 다 40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십몇 년, 16년, 17년이라는 이 세월이 저는 저를 원하는 제가 원했던 곳으로 데려다 준 것 같아요. 시간이 내 편으로 쓰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을 가져다 준 거죠. 이 비즈니스 안에서 수많은 인정과 아메 비즈니스의 또 여유 있는 뭐 수익과 뭐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의 행복한 시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진짜 아메이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갖춰다 줬구나. 나는 그냥 16년 동안 아메이에 있었을 뿐인데 누군가 노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노력하느냐가 더 문제 아닐까요? 그죠? 될 곳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10년,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을 생각하면 지금 후회가 되나요? 아니면 굉장히 자랑스럽나요? 자랑스럽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셔도 되지만 후회가 만약에 있다면 오늘 한번 방향성 제고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10년 뒤에 제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저의 아메이는 어떨까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겠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제가 2022년에 시작하는 사람이면 어떨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10년 만에 바운더스 에메랄드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처음부터 용기가 크게 있는 상태로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 10년 만에 바운더스 에메랄드 하면 되지 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3년에 한 명 후원하면 되잖아요. 10년 만에 바운더스 에메랄드 되고 또 10년 뒤에서 다이아몬드 되면 되죠. 20년 만에 다이아몬드 돼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 한 해 해나갈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이 비즈니스를 먼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알아보고 맞다면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엄마도 개 모임에서 말 좀 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자녀 한번 돼보는 거, 기 한번 살려드리는 거, 그거 한번 함께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수익 구조의 설명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